일본의 한 아이돌 멤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집에서 맨날 뭐해요?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요. 그러자 그 멤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쉬는 날 집에 안 있으면 뭔가 아까워요. 집값도 비싸잖아요. 끼니 때가 돼도 먹고 싶지 않으면 밥 안 먹기, 날 꼬박 세우고 아침에 잠들기, 톡에 답장 안 하고 잠수 타기, 이렇게 아무렇게나 집안에 날 내버려두고 싶었었던 오늘. 여기는 꿈꾸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양유섭입니다. 4월 28일 토요일 양유섭의 꿈꾸는 라디오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 자이언티 크러쉬의 그냥 듣고 왔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돌 그룹이요, 아라시의 니노미야 카즈나리께서 한 말씀인데, 글쎄요, 저도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집값이 비싸서 집이 아까워서 안 나간 적은 없거든요. 반대로 저는 오히려 집값보다 아까운 게 시간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시간에 꼭 나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집값보다는 시간을 챙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집돌이로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1, 2부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많이 만나볼 거고요. 3, 4부에는 노래, 장소,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작가이자 광고 카피라이터 김민철 씨와 함께 하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그대와 함께 나눌 시간, 깨고 싶지 않은 이 순간,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우리만의 공간,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저는 DJ 양요섭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지금 바로 문자와 미니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325님께서 양디, 오늘은 별거 아닌데 운이 참 좋은 날이었어요. 타려고 했었던 버스랑 지하철이 바로 온다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신호등이 바로 바뀐다거나, 평소엔 잘 풀리지 않던 일이 잘 풀린다거나, 사소하지만 즐거운 일이 참 많았었던 오늘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틀어주시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로렌 알레드의 Never Enough 신청합니다. 이 곡이 위대한 쇼맨,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인데 이 영화 참 좋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이런 날이 있어요. 뭘 해도 되는 날. 이런 날은 뭐 게임을 해도 다 이기고요. 밥을 먹어도 뭔가 양이 더 많이 나오는 느낌? 그래서 이런 날은 참 끝까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위대한 쇼맨 OST를 신청해 주신 분이 또 계세요. 김다혜님께서, 저는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돌려보는 취미가 있는데요. 요즘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에 빠졌어요.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필요는 없어요 라는 대사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미움받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젠 남의 눈치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려고요. 좋은 말입니다. 체러티 역의 미셸 윌리엄스가 부른 타이트로프 신청해요. 맞아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또 제가 저를 사랑해줘야 한 명이라도 저를 더 사랑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참 중요하죠.
두 곡 다 명곡이라서 네, 어떤 곡을 들려드려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은 0325님 오늘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로렌 알레드의 Never Enough 네 들려드리고 우리 김다혜님께는 선물을 드릴게요. 네. 5380님께서 양디의 꿈꾸라는 참 신기하네요. 여럿이 모여 수다 떠는 이 기분. 어디 사는지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위로가 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라디오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은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입니다. 맞아요. 저도 뭐 게스트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방송이 끝나면은 이렇게 반응을 좀 살펴보는 편인데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 같다. 되게 처음 보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 뭐 굉장히 친해 보인다. 뭐 이렇게 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함께 이렇게 하는 수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 뭐 게스트분들이 안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의 수다가 되는 것 같고 이런 게 라디오의 매력이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0325님의 신청곡 로렌 알레드의 Never Enough 그리고 5380님의 신청곡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이어서 듣고 올게요. 영화 위대한 쇼맨 OST 로렌 알레드의 Never Enough 그리고 신승훈의 라디오를 켜봐요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최승희님께서 오늘 집에 오는 길에 라면 먹는 거 싫어하시는 엄마 몰래 볶음라면 사와서 배부르게 밥까지 비벼 먹었는데요. 엄마가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셔서 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녁 먹었냐고 물으시길래 저도 모르게 안 먹었지 했더니 그럼 밥 같이 먹자고 한 공기 가득 밥을 퍼주시는 거 있죠. 그냥 입맛 없는 척 괜히 나 밥 남긴다만 연발했는데 결국 다 먹어버렸습니다. 평소에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미스터리한 제 위장에 놀라면서 사연 보내봅니다. 양디는 밥 많이 먹게 되면 얼마나 많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밥을 많이 못 먹어요. 입이 짧아요. 그래서 반찬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밥은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 조금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저는 밥을 빨리 먹어요. 한 5분이면은 한 끼 때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 식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늘 먼저 수저를 내려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더 먹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문현숙님께서 양디 오늘 제가 꿈속에서 작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말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이건 적어야 한다면서 막 핸드폰을 찾아서 메모장에 적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서 확인해 보니까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슬픔을 뱉어 닭이 되어 날아가 비오는 먹구름 속에 들어가 비같이 내리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죠? 프라이머리의 잔이 신청합니다. 저도 이랬었던 적 있어요. 이게 꿈꿀 때 뭔가 말도 안 되는 멋있는 말이 떠오를 때가 있고 또 노래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일어나서 바로 이제 옮겨야겠다. 미디로 찍어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꿀잠 잡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다 까먹고 뭐였지? 라면서 멜로디를 더듬어 보면 또 생각이 안 나고 또 저도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잠결에 적는 글이라 그런지 이게 잠꼬대 같은 말을 써놓죠. 비 오는 먹구름 속에 들어가 비같이 내리는 정말 무슨 소리죠? 참 귀엽습니다. 네, 문현숙님의 신청곡 다이나믹 듀오가 피처링한 프라이머리의 잔이 듣고 올게요. 노래 한 곡 더 이어드릴게요. 타마 피처링 솔의 라이드.
뷰래요. 여러분들은 네. 지금 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를요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와우. 네, 이곳은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고요. 방금 들은 목소리는 우리 하이라이트 멤버들이었습니다. 3254님께서 내일 혼자 생애 첫 해외여행을 갑니다. 평소 국내 여행도 다니지 않고 일만 하다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사람들 눈치만 보느라 혼자 뭘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행 가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양디는 내일 당장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혹시 혼자 여행 해본 적 있어요? 커피소년의 너여서 너라서 너니까 신청할게요. 저 이 기분 알아요. 저도 저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사이판으로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참 가족 단위로 그리고 연인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 저는 혼자서 비행기를 혼자서 타고 혼자 내려서 혼자 그 렌터카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혼자 들어가서 자유를 만끽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당장 떠나라고 해도 사이판이나 괌 그때의 기억이 참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기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막상 가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렌트카 다 빌려서 잘 타고 사고 안 나고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3254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또 이번에는 혼자 여행 중인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권소연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일 뮌헨에서 베를린 가는 기차 안이에요. 혼자 유럽으로 여행 온 지 3주가 다 되어 가네요. 여행하는 동안 양꾸라가 큰 힘, 큰 즐거움이 되어 주었어요. 지금도 기차 안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혼자 있으니 조금 불편한데 남은 4시간 동안에도 외롭지 않게 양꾸라 들으려고요. 멋있다. 저는 이런 게 진짜 용기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유럽을 이렇게 기차로 유럽을 다 가볼 수 있잖아요. 뭐 물론 지금은 독일에서 독일을 가는 거지만 이렇게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거 저도 참 로망인데 조금 무서워요. 제가 얼마 전에 혼자서 여행을 한번 또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을 한번 가봤는데 늘 항상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일본에 계시는 많은 매니저분들께서 케어를 해주시고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날 지하철을 처음 탔는데 도쿄로 가야 되는데 제가 반대로 가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게 기차를 타고 또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언젠가 저도 해볼 수 있겠죠. 네. 마리아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리옹에 아이고 장난 아니네요 오늘. 프랑스 리옹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직장인 여성입니다. 약 7년째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제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과 같은 곡 아비샤이 코엔의 Mother is Child 신청합니다. 7년째 엄청 긴 시간이죠. 와, 그러면 22살 이쯤에 또 가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타지에서 생활하는 게 사실 한 달도 저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이야 뭐 그냥 다녀오는 건데 이렇게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 가끔 들어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가족도 만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3254님의 신청곡 커피소년의 너여서 너라서 너니까 그리고 마리아님의 신청곡
아비샤이 코헨의 마더리스 차일드. 또 이 아비샤이 코헨이 이스라엘 출신의 베이시스트라고 하네요. 저도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데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커피소년의 너여서 너라서 너니까, 그리고 아비샤이 코헨의 마더리스 차일드 듣고 왔습니다. 아비샤이 코헨 이분이 재즈 뮤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 너무 좋네요. 신나고.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이구구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7년째 지루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던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제 곧 그만두신다고 합니다. 정도 많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슬프네요.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러는데 저 대신에 양디가 홍은정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꼭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김동률의 감사 틀어주세요. 아, 참 정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7년째 이렇게 간호해 주셨는데, 홍은정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 고마웠다고 하시네요. 네, 이구구님께서. 네, 빨리 쾌유 빕니다. 네. 그러면 이구구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감사 듣고 올게요. 어디야? 이제 끝났어? 아유, 고생했네. 밥은? 여태 밥도 안 먹고 뭐 했어? 에휴. 내가 집에 가는 동안 재밌는 얘기 해줄까? 오늘 글쎄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장이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간, 매일 밤 9시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살펴봤습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2부 끝곡으로 조지의 보트 들으시고 3부에서 만날게요. I dream 참 달콤한 꿈을 매일 그대를 기다릴게요. 내일도 내 꿈에 찾아와 줘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3부 첫 곡으로 사이먼 도미닉 그레이 1의 맘 편히 듣고 왔습니다. 이제 광고 듣고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 게스트 한번 만나볼 텐데요. 0989님께서 노장사, 줄여주셨네요. 노장사, 이 시간 정말 유익한 것 같아요. 양디 인맥도 넓어지겠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저도 이 노장사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라디오 DJ를 하지 않으면 만나 뵙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또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 또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노장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광고 카피라이터이자 작가 김민철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듣던 노래, 이미 가봤던 장소, 알고 있던 그 사람, 익숙한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보는 시간, 노래, 장소, 사람. 토요일 3, 4부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를 책임져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카피 문구입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가구를 만듭니다. 혁신을 혁신하다 등의 캠페인에 참여하신 광고 카피라이터이자 모든 요일의 여행, 모든 요일의 기록 등의 책을 쓰신 작가님이십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분이신데 이렇게 꿈꾸라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민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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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꿈꾸라 가족분들에게 네,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새로운 DJ 분을 만나가지고, 네. 네. 새롭게 이제 오픈하지 얼마 안 되는 코너에서 토요일에 나가게 되어서,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찾아와 주셔서. 제가 사실 김민철 씨가 나오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네.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단 카피라이터. 되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쏙쏙 귀에 박히고 뭔가 되게 재밌으실 것 같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자분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저처럼 꽤 오해하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남자인 줄 알고 뽑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고, 네. 그래서 책에도 작가 소개의 첫 줄을 네. 남자 이름이지만 엄연히 여자라고 써놓은 게 누가 봐도 명백히 남자 이름이라서요. 네. 네. 그래서 네 매일매일 전화 받을 때마다 본인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네. 본인이세요? 네. 김민철 씨 계시나요? 전데요. 본인이신가요? 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늘 진행되곤 합니다. 본인이세요? 네. 본인이세요마저도 카피라이터의 뭔가 카피 문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라이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조금 있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참여하신 카피 문구들을 네. 조금 읊어드렸습니다. 네. 사람을 향합니다. 가구를 만듭니다. 혁신을 혁신하다. 이 한 문장이 나오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거의 한 달은 걸리는 것 같아요. 와. 예. 실은 광고 그냥 15초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만드는데 거의 두세 달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보면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기업이 뭐가 문제길래를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그러면 해결해야겠다를 설정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이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한두 달 걸리는 것 같아요. 한두 달. 네. 이 사람을 향합니다. 네. 7글자. 네. 가구를 만듭니다. 이 7글자. 네. 사실 제가 만약에 카피라이터였으면 가구를 만듭니다. 라고 써놓고 네. 이거 너무 그냥 정보 전달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어떤 느낌일지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한 문장만 나가야 된다 그랬으면 네. 가구를 만듭니다는 정말 하나만한 소리, 배가 밥 먹으면 배 나온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 있는데 네. 그 기업의 상황이랑 그다음에 그 앞에 나갔던 카피들이 같이 있어요. 15초 동안 계속. 그리고 그 카피들을 쭉 이제 네. 듣고 나서 마지막에 가구를 만듭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가구를 만듭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앞에 뭐라고 막 한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하면 힘이 확 더 생기는 것처럼 네 그런 식의 앞이랑 같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광고에.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신 캠페인 중에서 조금 뿌듯한 문구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광고라는 게 이제 보통 글쓰기랑 좀 달라서 실은 어마어마한 인력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기업의 1년치 예산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해서 효과가 좋을 때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출이 많이 신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소비자들 마인드 안에서 이 기업이 정말 위상이 좋아졌다거나 그렇게 봤을 때 가구를 만듭니다는 진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었고요. 이 카피가 나간 이후에. 그리고 뭐 진심이 짓는다라는 옛날에 카피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한 건설회사의 광고였는데 그게 나가고 난 후에 이제 모든 순위들이 다 뒤바뀌고 네,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1위로 그 아파트가 뽑히고 네, 뭐 그리고 그 이유가 광고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죠. 네, 정말 기능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이건 정말 자신 있었는데 빛을 보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은 그런 문구도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하려니 뭐가 있었냐면 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쓴 카피도 기억을 못하는 중증을 앓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심지어 책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정말 기록을 하시고. 네, 열심히 아. 내고 있는데 제가 광고에 나갈 때까지 3-4달 그걸 계속 보니까 정말 많이 들은 거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에 녹음실에서도 들었고 촬영장에서도 듣고 쓰면서도 듣고 다 했는데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물며 나가지 못한 카피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 않는 걸로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렇군요. 네.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다가 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잠깐 했었어요. 네. 근데 책을 내게 되신 계기가 네. 회의 때문이라고 하던데. 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이제 네. 회의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 네.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다 그렇습니다. 보니 그게 책으로 나온. 네. 아, 그 다음 책도 이제 같은 필기, 의미인 거죠. 일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책이 돼버린. 그렇죠. 네, 늘 같은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은 약간 이 기록의 네. 시리즈 편처럼 느껴지는 아, 네, 제목이 모든 그렇죠. 요일의 여행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읽어봤습니다. 네, 나와주신다고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조금 읽어봤습니다. 여행을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자주 갑니다. 정말 올해?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한다라고 느꼈었던 건 사실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여행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망원동이 고향이시라고 하셨는데 결혼을 하면서 거기서 살게 됐어요. 망원동 여행이라고 붙여주시는 거 보고 네네. 어딜 가도 여행처럼 네. 어딜 가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회사를 14년째 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팀장님에게 계속 그만둔다 그랬었거든요. 나는 그만둘 거다. 나는 떠날 거다. 네. 나는 갈 거다라고 했는데. 나는 갈 거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책상 앞에 이제 파리 지도를 붙여놓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가면 나는 되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거기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라고 했지만 정작 이 서울 하늘 아래서 매일매일 행복해지는 법을 제가 익히지를 못하면 그 근육이 없으면 거기 가서도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되게 불행해할 것 같은 거죠. 감흥이 떨어지고. 네. 약간, 그리고 왠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뭐 여기 커피보다 저기 커피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순간에 만족하는 법이나 아니면 거기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그걸 익히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태도를 좀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 지내는 망원동에서도 여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글까지 쓰게 되었던 겁니다. 네. 네.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기록 그리고 여행 혹시 시리즈로 기획하고 계신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너무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은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부터 사람들이 그 다음 책 제목을 계속 지어줬었어요. 모든 요일의 음주라고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 2권 정도 내면 이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다음 책은 다른 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 광고 카피라이터이자 작가 김민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철 작가님께서 고른 노래와 장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어떤 순서로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 저는 제가 다녀온 어떤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 그리고 그것에서 들었던 노래 순서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모두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들은 제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책을 봐서 그런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린의 Where Do We Go 듣고 오겠습니다. 산드린의 Where Do We Go 듣고 왔습니다. 이제 김민철 작가님께서 골라온 노래, 장소, 사람 만나볼 텐데요. 먼저 장소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마르셀리노라는 술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여행을 다닐 때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도착하면 여기서 내가 나중에 살면 어떨까라고 그냥 너무 공식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쵸. 네, 근데 저는 파리를 제일 좋아해라고 말하지만 왠지 파리는 살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연애하기엔 좋은 상대이나 결혼하기는 좀 결혼하기에는- 애매한. 근데 리스본은 여기는 나중에 늙어서 여기 와서 살아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물가도 싸고 그리고 중요하죠. 네, 굉장히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만나는 사람들도 엄청 친절하고 네. 그러면서도 환경은 좋고 근데 이제 그곳에서도 알파마 지구라는 가장 오래된 동네가 있어요. 리스본에. 근데 거길 갔더니 뭐라고 해야 되지? 지도가 거의 무용지물할 정도로 너무 작은 골목들이 발달해 있는 도시예요. 지도에는 있지 않은 골목들도 있고 뭐 그런 네, 건가요? 엉망진창이에요. 어쨌거나 지도를 보면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어떤 곳인데 네. 거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사진 찍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 네. 골목 사진들을 찍으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한 술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테이블이 한 2개 정도 있는 술집이었고 2-3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서 나이를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아마도 50대는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아저씨가 혼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요. 그 노래도 너무 좋았고 음악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 앞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어요. 첫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나왔죠. 네. 그리고 다음날 또 갔어요. 네. 다음날 그냥 집 앞이니까. 네. 네. 저녁에 뭐 집에서 술 마시느니 집 앞에 또 갔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 손님은 저희 둘밖에 없었는데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와. 바뀌는 게 뭔가 여기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고 놀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주했다가 저렇게 연주했다가 이 조합으로 연주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연주를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음악을 또 어떤 남자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데 막 술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절절하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거기에 맞춰서 약간 코러스 같은 걸 해주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부른 음악이 이제 포르투갈 전통 음악인 파두라는 음악이었더라고요. 파두. 네. 네. 파두는 되게 감정적인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사우다드라는 감정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풀이를 하자면 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은 눈물을 흘리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새벽 2시까지 공연을 하고 저희한테 술을 사주고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파티장에 초대를 받았다가 이제 정신이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되게 묘하셨을 것 같아요. 묘하고 내가 뭘 살면서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행운이 내 것이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네. 일어나면 네. 이 공간에 대한 기억 같은 게 네. 되게 좋게 변하잖아요. 네네. 또 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거기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았고 그 네. 이후로도 몇 번 더 갔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같이 네. 식사도 하고 막 그래서 당연히 나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요일의 기록이란 책에 그 기록과 그 사람들 사진도 실었기 때문에 그 책을 들고 너무 설레하면서 그들이 나를 너무 반갑게 네. 만나주겠지라고 하면서 갔는데 저를 기억을 못했어요. 이게 네. 여행에 나와 있는 네.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만에 네. 다시 찾아갔는데 네. 그 누노 네. 네. 그분이 네. 기억을 못 네, 하더라고요. 어디서 본 듯하다라고 네. 하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책에다가 책에다가 제가 남겨주셨어요. 책을 막 펼쳐가지고 여기 네 사진이 있어라고 했더니 정말
정말 혼란스러운 눈으로 거기 내 사진이 왜 있지? 라는 표정으로 말을 해서 이거 이봐 저는 완전 그날이 인생의 축제 같은 날이었는데 그쵸. 그들한테는 그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장소니까 맞아요. 실은 저를 기억해 주길 원하는 건 저의 욕심이었던 거죠. 너무 당연하게. 네. 모든 팬분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뭐 당연하죠. 네, 당연히. 네, 어쩔 그런-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날의 기억을 또 미친 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 집에 왔더니 그 공연이 있었던 날, 그렇게 공연을 했던 날 밤에 집에 왔더니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 손에 막 CD도 2장이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먹으려고 분명히 산 술 같은데 저한테 줘가지고 술도 한 병 공짜로 얻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데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던 밤이라서 네. 그런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아, 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매우 많이 생각나고 정말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가볼까? 이번에는 기억하지 않을까? 아, 그 누노가. 네, 누노와 그리고 거기서 음악 연주를 하고 있던 호르헤, 정확하게 말하면 조르주인데 저희 멋대로 스페인식으로 읽어가지고 호르헤라고 말을 했었는데 호르헤라는 사람이 저희를 기억해주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2번이나 갔는데 그리고 그러니까요. 리스본은 실은 가기 편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쵸. 네, 갈아타고 가야 되는 곳이고 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또 가시게 되면 네. 그 책을 들고 가실 건지 또. 그럼요. 첫 번째 책도 줬으니까 2번째 책에 이봐 여기 또 있다고 보여줄 것 같아요. 아,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곳이 어느 곳인지, 네. 그리고 누노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노래, 장소, 사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의 본 보야지, 조원선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이번 주는 광고 카피라이터이자 작가 김민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장소, 사람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장소로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마르셀리노라는 단골 술집을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사람도 이 마르셀리노와 좀 관련된 네,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누구죠? 네 거기에 주인인 누노라는 사람과 누노, 네. 그리고 그날 첫날에 갔을 때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실은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호르헤라는 사람입니다. 실은 장소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 이야기를 빼놓고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어떤 같아요. 장소가 그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좋기는 좀 힘들거든요. 특히 네. 술집 이런 게 네, 힘들죠. 맞아요. 네, 그 어떤 이제 이 2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여기가 되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던 거죠. 제가 이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느낀 게 이렇게 3년 후에도 네. 다시 찾아가신 거잖아요. 네네. 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달라진 거나 네. 이런 건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실은 저는 제 생각만 하고 그들도 그대로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본에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밤늦게 택시를 타고 이제 호르헤가 숙박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르헤가 하는 그 숙소를 예약을 했고요. 네. 방을 빌려주는 거기를 예약을 했고 호르헤 집을 찾아가는데 택시가 호르헤 집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택시가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창문을 내리고 누군가에게 이제 주소 거기가 어디냐라고 묻더라고요. 포르투갈 말로. 그런데 그 말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누노였던 거죠. 어머. 그래서 저는 완전 택시 안에서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여기 내려야 된다. 누노한테 인사를 해야겠다. 했더니 남편이 진정하고 호르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선 짐부터 내려놓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와. 그래서 호르헤를 만나가지고 나 기억하지? 우리 3년 전에 매일매일 네가 우리한테 노래를 불러줬잖아 라고 했더니 호르헤가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마르셀리노에서 노래를 잘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르헤가 노래를 하지 않는 마르셀리노는 도대체 어떤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은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 이제 술집 문이 열길 기다려서 갔죠. 네. 갔는데 저희가 딱 들어가고 나자마자 호르에가 커피를 사러 바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우연히 또 만났어요. 네. 거기서 만나서 호르에가 누노한테 저희를 막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포르투갈어로. 그래서 저희는 누노 어제 저는 택시에서 내릴 뻔했잖아요. 누노를 그쵸. 보고. 반가운 근데, 마음에. 네, 근데 누노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막 이렇게 계속 저를 이렇게 흥미롭게 보더니 마지막에 본 것도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지만 우선 책을 가지고 왔으니까 책도 이제 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새 이제 그 전에 만났던 리타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랑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한테 막 애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르셀리노는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되게 커졌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3년 만에. 네. 그래서 되게 욕심이었구나. 근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 호르에는 노래를 안 한다 그러고, 네. 그 누노는 저희를 기억 못하고. 그쵸. 마르셀리노는 전의 기억과는 다르게 너무 커져버리고, 네. 약간 그런 거에 서운함 같은 건 없었어요? 너무 컸어요. 실은 그것 때문에 간 거였는데. 그죠. 네. 이제 뭔가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기분? 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단골 술집은 없구나. 라고 그런 기분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그래도 뭐. 네. 좋은 거죠. 뭐. 네, 네.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네. 네.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네. 기억에 남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누노와 호르에 말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태리에서 여행을 하는데 혼자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캐나다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은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내려서 다시 기차표를 부랴부랴 셋이서 사서 기차를 타고 그 작은 도시로 도착을 했어요. 네. 바닷가 도시였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퇴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러니까 여행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이제 6개월 넘게 동안 여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작은 가방을 하나를 들고 그러니까 그들은 엽서 한 장도 잘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짐이 되니까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여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엄청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 숙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 빈 방을 내주기도 하고 저는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보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너무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면 와서 앉으라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뭘 계속 받는 것만 같아가지고 그분들의 짐이 될 걸 알면서도 엽서를 꺼내가지고 엽서를 쓰고 그다음에 정말 작은 비누 하나를 사가지고 드렸어요.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쓴 엽서를 읽더니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아마 제가 꿈꾸는 모습이다.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렇게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는 모습은 너무 바라는 모습인데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나도 꼭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너는 꼭 그런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왜냐하면 네가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고맙고 하여튼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뭔가 뭐랄까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이렇게 평생 현실로 만들고 싶은 꿈을 그분들이 이렇게 딱 보여준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제 생각에 많이 납니다. 방금 네. 너가 좋은 사람이니까 네. 이거 카피 문구 같았어요. 네, 그죠. 확 네. 와닿네요. 네, 카피 네. 문구라는 게 이런 거군요. 뭔가 에피소드와 앞에 이야기들을 듣다가 네. 한마디. 그런 거군요. 카피 문구.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윌 조셉 쿡의 비치 듣고 올게요. 윌 조셉 쿡의 비치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김민철 작가님께서 골라온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계속 같은 장소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제가 마르셀리노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노래 그게 호르헤가 그때 부르고 있었던 노래인데요. 네. 실은 제가 포르투갈어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프로큐라 드 퍼르듐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호르헤가 도와드릴 수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저를 못 도울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확신컨대 이 CD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네. 국내에서는 발매가 안 된 노래라고 하던데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도 정식 발매가 되었을까요? 그거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CD를 호르헤가 팔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CD를 네. 호르헤가 팔고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르헤한테서 샀고 음. 거기에 있는 2번 트랙이었고 네. 호르헤가 이 곡을 매일 불렀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떠나기 직전에 오늘도 그 곡을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르는 모습을 이제 녹화도 했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너무 남편이랑 자주 돌려보면서 너무 호르헤 보고 싶다, 이 노래 너무 듣고 싶다라고 했는데 3년 후에 다시 갔었잖아요. 네. 호르헤는 그새 누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을 발매를 했더라고요. 발매를 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집을? 네, 이 집. 네. 어쨌거나 이제 이 집 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하신 분이라. 활동 시작하면 바쁘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나는 1집에 그 2번 트랙을 너무 듣고 싶어 했더니 그게 뭐지?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곡 있잖아. 그래서 멜로디를 막 흥얼거려 줬더니 정말 한 소절밖에 연주를 못하고 거의 연주하는 법까지 다 까먹었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인간형이었어요. 호르헤도. 그래서- 2집 활동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네. 1집 노래를 네. 까먹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그 노래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작가님께 네. 이 곡 제목을 받고 네. 우리 제작진분들이 번역기를 돌려서 제목 뜻을 찾아봤는데 향수를 찾고 있다. 뭐 이렇게 뜨던데 네. 이 해석이 모르겠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들은 네. 네. 꿈꾸라 문자 보내주세요. 네. 발음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 한글로 친절하게 아프로꾸라 뜨 음프르푸무 네. 제작진분들이 10번 정도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네. 확실하지가 않아서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제가 그런 걸 별 관심이 없어서기도 한데 네. 이 포르투갈어를 살면서 들을 일이 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이 되게 동글동글한 발음들이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그게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운드 이펙트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무래도 에피소드가 있는 뭐 상황이 있는 그런 노래이다 보니까 네. 듣는 분들에게 좀 어떤 상황을 들으면 네. 좀 도움이 될까요? 재밌을까요? 호르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호르헤라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은 50대의 남자인데 네. 자기를 꾸미는데 그다지 돈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되게 깔끔한 차림인데 늘 비슷한 차림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네. 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러니까 50대의 남자가 아직도 되게 순수하게 사랑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구애하는 심정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호르헤는 지금 2집 활동 중이고요. 이게 1집의 2번 트랙. 자, 이제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호르헤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이게 나올 거라고 또 몰랐을 정말 지구 거고. 반대편에서. 네. 네. 그리고 자기도 잊어버린 그 음악을. 그렇습니다. 그 음악 호르헤의 아프로꾸라 드 음프르푸무 듣고 오시죠. 호르헤의 아프로꾸라 드 음프르푸무 듣고 왔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한글로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셨습니다. 참 이 노래 나가면서
그 CD를 보여주셨어요. 호르의 그분을 사진으로 만나봤는데 네. 참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네, 지금 진짜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노래도 왠지 그 장소가 가보진 않았지만 떠오르는 것 같고 네. 이분을 제가 사진으로 보고 나서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그때 제가 없었는데도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좋은 이야기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노래 장소 사람 이번 주는 광고 카피라이터이자 셀럽 작가님 김민철 씨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리스본을 네. 잠깐 다녀온 기분이에요. 빠르게 한 1시간 조금 네. 못되게 리스본을 여행하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책에 쓴 내용이기도 했지만 실은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스토리들을 더 풀어낼 수 있어서 저도 같이 덩달아서 리스본까지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진짜로. 네. 그 책에서 잠깐 봤었는데 네. 그 여행 가방에서 빼야 될 건 선입견이다 라는 네.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네. 혹시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들 이야기를 좀 안 듣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실은 남들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각종 네. SNS와 각종 책과 그다음에 블로그 이런 것들에서 너무 많은데 그런 거 좀 귀를 닫고 네. 자기 마음대로 좀 떠나보는 게 되게 독특한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기분 좋은 여행을 한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꾸러 같이 듣자 했잖아요. 안 들려요. 왜 못 들은 척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내 눈빛 알잖아요. 이리 와요. 포근한 꿈 꾸자고요.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4월 28일 토요일 양요섭의 꿈꾸는 라디오 마지막 곡은 박보람 씨가 피처링한 박경의 보통 연애 들으시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제 꿈에 놀러 오세요.